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영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의정 갈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국민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 뭐 과학적이지 않고 일방적인 정부 정책에 의료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투쟁, 뭐 일부는 응급실 대란, 뭐 의료 공백.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수식어가 이렇게 많아요. 네, 이 맞습니다. 사안이 그 정도로 이제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인데 오늘 뉴스 큐레이션 시간은 의정 갈등 6개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게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가 오늘도 이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일면에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제목은 지방 이어 서울도 응급실 파행, 피로 쌓인 전문의 이단 이탈이고요. 경향신문은 응급실 지금도 위기인데 추석이 두렵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각 썼습니다. 내용도 비슷합니다. 응급실 운영이 좀 축소되고 있다라는 우려를 전하고 있고요. 또 경향신문은 그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서 발생한 이런 의정 갈등으로 좀 응급실에 과부하가 걸렸고 지금 한계치에 다다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이 응급실의 위기는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으면서 응급실이 좀 과부하됐다라는 측면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특히 이제 대형 병원들은 그러니까 전공의가 있다라는 전제로 응급실 체계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타격이 큰 건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좀 6개월 정도 됐으니까 전문의들이 앞으로 정부가 이 갈등을 좀 해결하고 전공의들이 돌아오겠지 하면서 버텼던 거예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버텼는데 이제는 그런 전공의들이 돌아올 기미 자체가 아예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뭐 하는 거야? 딴 데로 떠날래?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전공의들은 지금 뭐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계획이 없으면 정부가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대응을 할지가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한 게 그러니까 전문의들도 내가 이 큰 병원의 응급실에 지금 논문까지 쓰면서 좀 남아 있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작은 병원들은 전공의가 없다라는 전제로 그 체계가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병원에 가서 페이도 더 많이 받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그래서 전망까지 지금 어두운 상황이다라는 진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응급실이 문을 닫는, 그러니까 전혀 응급이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보고 있는 전문가도 있었고요. 또 실제로 충북대병원 응급실이 지난 14일 하루 문을 닫았었거든요. 또 그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서 더 과부하가 걸린 측면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이라는 건 사실 이제 비용 대비 이제 이런 걸로 보면은 비용으로 보면은 돈은 많이 들어가고 사실 들어오는 거는 별로 없지만은 대형 병원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으로의 위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지금까지는 전공의들 전문의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다 빠진 상황에서는 교수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 3번씩 밤을 꼬박 새야 되고 그러니까 교수들도 지금 이직하고 있고 전문의들도 이직하고 있고 전공의는 안 돌아오고 이게 이제 총체적 난국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시작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앞으로는 줄줄이 더 응급실이 지금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약간 좀 이 진단이 다르긴 한데요. 보건복지부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에 5곳 정도에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1.2%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실이 완전히 마비된 게 아니라 그냥 일부 기능이 축소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실 좀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는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 이제는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비중 자체를 줄여야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병원들은 중증 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또 R&D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증 환자들은 더 작은 병원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큰 병원들만 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작은 병원들은 큰 영향이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 상급 병원 구조 전환까지 좀 꾀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뭐 의뢰를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작은 병원에 갔더라도 중증이면 바로 좀 상급 병원으로 갈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구상까지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저도 의료계 쪽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를테면은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3억 원 네. 이상이고 전공의들은 뭐 1억 원도 안 되고 뭐 8천만 원. 그 적은 돈 아니지만 의사들 기준으로 이제 낮은 거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다 이미 돼 있는데 그러면은 중증 환자 치료를 하면은 지금 수가 의료 수가도 낮은 상황인데 네. 그러면은 수익이 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은데 제가 궁금한 게 대통령실에서는 결국은 이제 키는 대통령실이 쥐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가 예. 주무부처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의정 갈등이라고 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에 대해서 좀 우리는 억울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거가 의정 갈등이 아니면 이건 뭡니까 그러면? 갈등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일부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다. 이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다. 네.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다. 뭐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군요.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에 들어있는 맥락은 이게 갈등이라면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정부가 이제는 갈등 해결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하잖아요. 예. 근데 갈등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전공의들이 뭐 우리는 돌아오게끔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할 테니 돌아오는 건 니네 몫이야.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어떤 얘기할 게 없어. 안에 들어와서 논의해.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를테면 뭐 건설노조라든지 이를테면 운송 노동자들 대했을 때도 이제 절대 타협은 없다. 그렇죠. 뭐 이런 거고 그들의 불법 파업이니까 그들의 행동에 책임지게 하겠다라는 입장이 쭉 견지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이 사안하고 좀 동일하게 볼 수 있을지 이제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여튼 그런 관점이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제가 좀 설명을 했지만은 네. 이제 경증 환자가 왜 응급실 가느냐 장기적인 구조 개편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당장의 뾰족한 수는 지금 없어 보인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많은 언론이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또 사실 하반기 지금 전공의 모집도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백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의료계 좀 취재를 해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어떤 대안이나 로드맵 없이 좀 땜질하듯이 뭔가를 발표한다. 이런 불만을 좀 제기하는 거예요. 예컨대 뭐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많이 찾는 게 좀 문제라고 하면은 최근 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가 있었죠. 응급실 이용 비용을 인상한다. 뭐 경증 환자일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발표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아니 정부가 그런 의료 공급 측면에서 봐야지 이게 환자들이 큰 병원만 찾는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환자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얘기를 정부가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환자가 본인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확인하려면 그 전달 체계가 완벽하게 마련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응급실에 어떤 뭐 경증 환자가 많은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뭐 하나의 사례를 좀 들을 수 있었던 게 뭐 소아 주치 제도라는 그냥 사례로 언급한 건데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공감을 많이 할 텐데 열이 나는 경우에 응급실에 데려간 고민들을 하잖아요, 부모들이.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모들이 아이들 열 난다고 응급실을 데려가면 또 경증 환자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감기일 수도 있고 폐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부모들은 알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뭐 예컨대 소아 주치의 제도가 있어서 24시간 그 의사한테 전화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응급실을 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처럼 이런 대안들이 마련된 채로 경증 환자 큰 병원 오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적절한 대안인 거지. 이 기회에 뭐 응급실 이용하는 경증 환자를 줄인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방침들이 좀 이런 흐름들을 따라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연착륙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일방적으로 대책 없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의료계의 시각인 것 같고 뭐 제 지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최근에 이제 좀 몸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상급기관 3차 진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연말에 와라. 예, 12월 정도에 지금 다 예약이 차 있고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의료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진국처럼 되는구나. 영국이 한 6개월 걸리거든요. 의사 진료 받으려면은 이제 뭐 그런 약간 조소 섞인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국민들은 좀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제 진료 면허제 이거를 지금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의협 같은 경우는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 지금 도입하겠다는 아니고 검토하겠다라는 건데 현재는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면허가 주어지고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전공의들이 따로 면허를 따야 개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계는 이거에 대해서 뭐 소아과 등 그런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가 부족하다더니 개원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보건복지부의 설명은 6년 의대 교육만 이수하고 바로 개원하거나 독립 진료를 하면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일본도 의대 졸업 후에 어떤 추가 수련 과정을 거친 뒤에 독립 진료를 한다. 현재도 의대 졸업생 약 90%는 수련 후에 개원하기 때문에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는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진료 면허제라는 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형 병원에서 인턴 하라는 거 아닌가요? 그죠. 별도의 수련 과정을 거쳐서 또 면허를 하나 더 취득하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대 졸업생의 90%는 이미 수련을 하고 있다라는 게 대형 병원에서 인턴 한 다음에 거기에서 더 가면 레지던트까지 하는 거고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의료계에서 바라보는 거는 지금 전공의들 다 떠났으니까 너희들 이거 진료 면허제 이거 도입을 해서 안 하면 너희들은 아예 개업도 못 해. 그러니까 다 돌아와 이렇게 압박하는 걸로 조금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뭐 일본과 미국, 영국 사례를 정부에서 들었는데 여기는 그런 수련을 할 수 있는 체계 자체가 이미 잘 마련이 돼 있대요. 그런 식으로 그 의사들의 어떤 시스템이 지금까지 뭐 축적이 돼 왔어서. 근데 우리나라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공의, 뭐 전문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아무런 대책 없이 또 어떤 정책만 던졌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의사 데려오겠다고 했던 복지부의 발표랑 지금이랑 너무 닮아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 자체로도 해외에서 시행한 사례가 있고 정말 의사가 없어서 해외에서 의사를 데려올 거면 이들의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검토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검토 없이 얘기만 했다가 또 반발에 부딪히니까 그거 속 들어가지 않았냐 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논란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 네. 이제 뭐 최종적으로 한 1,500명 지금 현재 이제 된 거 조정이 돼서 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회의 자료가 없다. 논란이 일었어요. 그래서 정부 말대로 이제 과학적으로 나온 숫자라면은 회의록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금 야당이 좀 이거 벼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2,000명 증원 카드를 꺼냈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거를 그냥 국회에서 살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최근에 관련 청문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교육위 위원들이 회의 자료를 요구하자 정부에서 이제 파기했다라고 했다가 다시 파일은 있다 이렇게 말이 한번 바뀌었었고요. 다만 이 내용은 공개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그 심사위원도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정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뭔가 좀 숨기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준다라면서 야당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거 말고도 상황이 지금 간호법 통과를 둘러싸고 지금 의사단체하고 지금 간호사단체하고 또 대립하고 있고 그 와중에 보건의료노조는 지금 파업하겠다라고 지금 나온 상황이고 이 와중에 지금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치료제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고 뭐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안 된다. 지금은 이 얘기들이 진짜 빈말로 들리지 않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뉴스 크리에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영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